친애하는 인생 선후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예순대, 이산의 분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흔히들 60세라고 하면 인생의 끝자락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때는 끝이 아니라 삶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뼈 빠지게 고생하며 달려온 우리 세대 아닙니까? 이제 겨우 은퇴라는 것을 하고 통장에 소박한 여윳돈도 좀 생기고 무엇보다 내 몸 하나 건사할 시간적 자유가 생기니 다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젊었을 때 못 가본 곳들, 전 세계 구석구석 다녀보며 원 없이 즐겨보자라고 마음 먹으시지요. 그런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참으로 안쓰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진솔하고 냉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는데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세 가지 무거운 인과관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장 불편해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내 돈 써서 내 시간 내어 놀러 가겠다는데 무슨 소리냐. 요즘 젊은 애들도 다 하는 세계 일주를 내가 왜 못하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즐길 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시절의 이치가 다르고 그에 따른 삶의 결과가 다르며 무엇보다 우리 몸과 마음의 수용력이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20대, 30대의 젊은 시절에는 아무리 무리하고 밖으로 돌아다녀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설령 무언가 잘못되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지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다릅니다. 이때는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삶의 복록이 흩어지기 쉬운 시기이며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인과를 만들어내는 시기입니다. 또한 평온해야 할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 뒤감당을 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흔히 60세를 두고 환갑이라 부르며 한 세대를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의 생의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60세 이전의 삶이 밖을 향해 나아가며 명예를 쫓고 재물을 모으고 자식을 키우는 채움의 과정이었다면 60세 이후의 삶은 철저히 안을 향해 다스려야 하는 지킴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가진 복을 지키며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삶의 도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늘의 순리이자 인생의 진리입니다. 밖으로 나돌수록 내면은 텅 비게 되고 안으로 내실을 기할수록 밖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퇴직 후에 마음이 붕 떠서 이제 자유다 라며 여행 가방부터 챙깁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이름난 명승지를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아산아스나 단톡방에 올리며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을 낙으로 삼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으로 멋지고 활기차 보이지만 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운과 복을 급격하게 소모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왜 60대 이후에 무분별한 여행이 위험한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첫 번째 인과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주어진 복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60세가 넘으면 그 소중한 복을 아껴 써야 하는데 여행은 이 복을 가장 빠르게 소모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몸이 평안하고 마음이 고요하며 가정에 큰 풍파가 없고 큰 병치레 없이 노년을 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 중의 복입니다. 하지만 이 복이라는 에너지는 무한 샘솟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잔에 담긴 물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 잔을 채워왔지만
60세가 넘으면 그 잔은 이미 찰랑거릴 만큼 작거나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채우려 욕심내기보다 가진 물이 엎질러지거나 헛되이 새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며 마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크루즈 여행, 유럽 일주, 제주도 한 달 살기 같은 것들을 보십시오. 1년에도 몇 번씩 비행기를 타고 낯선 땅으로 떠납니다. 사진은 화려하게 남을지 몰라도 한 번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여러분의 기운과 운의 총량은 깎여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여행은 그 자체로 엄청난 노동이자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공안에서의 대기, 장시간의 비행, 낯선 잠자리와 익숙지 않은 음식, 빡빡한 일정에 맞춘 이동 등은 겉으로는 즐거움이라 포장되지만 우리 몸에는 극심한 피로를 줍니다. 젊은 사람이야 하룻밤 푹 자면 회복되지만 60대 이상의 신체는 한 번 방전되면 그것을 보충하는데 몇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즐거움을 얻으려다 건강의 근본인 기력을 갉아먹는 격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흩어짐입니다. 여행을 가면 마음은 온통 외부의 풍경과 새로운 자극에 쏠리게 됩니다. 마음이 밖으로 돌아다니면 정신이 산만해지고 정신이 산만해지면 내면의 단단함이 무너집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는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고요히 가라앉히는 정중동의 지혜가 필요한데 자꾸 밖으로만 돌면 삶의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면 복 또한 머물 곳이 없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낯선 관광지에서 화려한 조명과 풍경에 취해 있는 그 순간에도 정작 여러분이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소중한 인생의 에너지는 조금씩 소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행은 필연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은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여행을 경계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낯선 곳에 가면 좋은 풍경을 더 보고 싶고, 유명하다는 맛집은 꼭 가봐야 할 것 같고, 번듯한 기념품 하나쯤은 사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남들이 다 가보는 명소에서 나만 빠지면 손해보는 기분이 들고, 친구들이 단톡방에 올린 화려한 여행 사진을 보면 은근히 경쟁심과 허영심이 고개를 듭니다. 나도 이만큼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무리하게 사진을 찍고 자랑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 반드시 그 뒤에는 집착과 비교가 따릅니다. 남보다 더 좋은 곳, 더 좋은 곳, 더 비싼 패키지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평온해야 할 노년의 마음에는 소리 없는 풍란이 일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들어차면 마음의 평화는 깨지고 마음이 어지러워지면 우리가 평생 공들여 쌓아온 삶의 복록은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비움과 자족의 미덕을 실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적게 바라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데 오히려 여행을 통해 욕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노년의 복을 지키는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내가 즐거워서 여행 가겠다는데 그게 왜 복을 깎아먹는 일입니까? 기분이 좋으면 오히려 건강에도 좋은 것 아닙니까? 물론 여행지에서의 며칠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즐거움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장기적인 복의 잔고를 미리 가당겨 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자식들 공부시키고 집 한 칸 마련하려 아끼고 살피며 이웃에게 덕을 베풀고 성실하게 가정을 일궈 오셨지요. 그 모든 수고가 차곡차곡 쌓여 지금 여러분의 노년을 지탱하는 든든한 인생의 미천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미천을 소중히 아껴서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보내는 데 써야지. 그것을 낯선 길바닥에 뿌리고 다니며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주변에서 본 안타까운 사례가 참 많습니다. 은퇴 전까지만 해도 몸 건강하고 자식들도 속 안 썩이던 분들이 퇴직 후에 이제 좀 놀아보자며 1년 내내 국내외로 여행을 다니며 몸을 혹사하곤 합니다.
그러다 불과 2, 3년 만에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집안에 예기치 못한 불화가 생기고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터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불운이 닥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그릇에 담긴 복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단기간에 여행과 유흥으로 다 쏟아부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의 잔고가 바닥나니 나를 지켜주던 보호막이 사라지고 그 틈을 타 오한과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치는 참으로 공평합니다. 젊어서 고생한 것은 복을 저축하는 일이고 늙어서 누리는 안락함은 그 저축을 조금씩 찾아 쓰는 일입니다. 젊었을 때 흘린 땀방울만큼 노년에 평안을 누릴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귀한 평안을 자극적인 즐거움과 맞바꾸려 하니 인과의 법칙에 따라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것은 마치 우물과 같습니다. 젊을 때의 우물은 깊고 수량이 풍부해서 좀 퍼냈어도 금방 다시 차오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노년의 우물은 가뭄이 든 것과 같습니다.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고 물이 차오르는 속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 바가지의 물도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행, 특히 장거리 해외여행은 이 메말라가는 우물물을 양수기로 통째로 퍼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돈과 시간을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무병장수의 기운, 가정의 화목함, 자손들의 앞길을 열어줄 가문의 덕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아끼기만 했는데 이제 돈 좀 쓰면 어떠냐고 하십니다. 돈은 다시 벌 수도 있고 자식에게 물려받을 수도 있지만 타고난 복의 기운은 한 번 바닥나면 다시 채우기가 하늘의 별 타기보다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복이 있는 어르신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화려한 곳을 찾아다니기보다 내 집 안방의 고요함을 즐기고 이름난 산의 진미보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소박한 밥상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사진 한 장 없어도 그분들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과 자애로움이 서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인생의 우물을 잘 관리하여 마지막까지 마르지 않는 복을 누리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60세 이후에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밖으로 나도는 발걸음을 줄이고 안으로 마음을 모으십시오. 내가 여행지에서 보낸 화려한 시간 뒤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기운 소모와 복의 차감이 따릅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진 복은 온전히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집안 전체의 기운이자 사랑하는 자식과 손주들에게 흘러갈 소중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내가 노년에 절제하고 덕을 쌓으면 그 기운이 자손들에게 뻗어나가 그들의 삶이 평탄해지는 법입니다. 반대로 내가 내 즐거움만을 위해 복을 탕진하면 정작 자식들이 힘들 때 도와줄 집안의 기운이 남아나지 않게 됩니다. 60세 이후의 여행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이제 조금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황혼기에 누리는 과한 즐거움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운을 미리 가당겨 쓰는 것과 같습니다. 집안의 어른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밖으로 에너지를 쏟아버리면 그 집안의 뿌리가 약해집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집안의 기운이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기운을 지탱해야 할 어른의 복록이 여행지, 길바닥에서 허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분이 이 원리를 모릅니다. 노년의 한순간 방종, 한 번의 무리한 욕심, 끊임없이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복의 곳간을 조금씩 비워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이 노년의 미천이라면 노년의 절제는 그 미천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젊어서 흘린 땀은 하늘이 기억하지만
늙어서 부리는 부질없는 탐욕 또한 하늘은 엄중히 계산합니다. 인과의 법칙은 결코 비껴가는 법이 없으며 단지 그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더욱이 여행이라는 것은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에너지 손실을 동반합니다. 낯선 땅에 가면 물과 음식이 맞지 않아 소화기관이 상하기 쉽고 밤낮이 바뀌거나 이동 시간이 길어지면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작은 균열이 노년의 면역력과 생체 리듬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겪는 소음과 혼란은 여러분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내면의 평정심을 앗아갑니다. 이런 미세한 손상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 순간 툭이 터지듯 건강과 운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즐거웠다고 해서 내일도 평안할 거라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행의 화려한 풍경 뒤에 가려진 운의 소문은 서서히 스며들어 정작 여러분이 정말 기운이 필요할 때 여러분을 외면할 것입니다. 노년의 복은 마치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인과는 노년은 정적인 시기이지 동적인 시기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자연에는 사계절이 있듯 인생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소년기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고 청년기는 뜨겁게 움직이는 여름이며 중년기는 수확을 준비하는 가을입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의 노년기는 바로 겨울입니다. 겨울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숨을 죽이고 에너지를 안으로 모으며 다음 생을 위해 조용히 자기를 지키는 폐장의 시기입니다. 나무는 잎을 떨구고 동물은 동면에 들어갑니다. 물줄기도 느려지고 대지는 고요에 잠깁니다. 이 시기에는 함부로 움직이거나 밖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겨울에 억지로 몸을 움직여 밖으로 놔두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겨울에 꽃을 피우려 애쓰고 얼어붙은 땅을 헤집고 다니면 그 생명력은 순식간에 바닥나고 맙니다. 60세가 넘어서도 나는 아직 청춘이다라며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떠돌며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은 활기찬 것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많은 은퇴자가 몸이 건강할 때 한 곳이라도 더 가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건강은 움직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정에서 옵니다. 60세 이후의 과도한 활동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첫째,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낯선 환경과 복잡한 인간관계, 여행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들은 노년의 심신을 극도로 피로하게 만듭니다. 교통체증, 서비스 불만족, 동행자와의 사소한 의견 충돌만으로도 마음은 쉽게 흐트러집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화가 치밀고 불안감이 커지며 이는 곧바로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펴모내야 할 노년의 마음이 밖으로 돌아다니다 갈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구설수와 인간관계의 갈등에 휘말립니다. 여행지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중에는 예의 없는 사람, 남을 속이려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도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조용히 집에 있으면 겪지 않아도 될 무례한 상황이나 금전적인 손해, 말다툼 등에 노출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즐거우러 갔다가 마음만 상하고 사람에 지어 상처 입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섞이지 말아야 할 곳에 섞인 대가입니다. 셋째, 사고와 재난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아무리 관리해도 순발력과 판단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낯선 길에서의 낙상사고, 기온 변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혈압 문제, 식중독이나 감염병 등 여행지에는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 일 없을 평범한 상황도 여행지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번지기 쉽습니다. 내가 내 발로 위험한 곳을 찾아가 재앙을 부르는 격이니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노년의 복은 안주에 있습니다. 내 집의 따뜻한 아랫목을 지키고 가족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고요히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내면을 채우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밖으로 나돌수록 재앙은 가까워지고 안으로 갈무리할수록 복은 깊어집니다. 세상 구경 좀 덜 한다고 해서 인생이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밖에서 기운을 탕진할 때 여러분은 안에서 소중한 생명 에너지를 보존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품위 있는 어른으로 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노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길바닥에 뿌리지 말고 여러분의 평안과 가족의 화목을 위해 소중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행 가서도 아주 조심하고 몸살이고 절제하면서 다닌다. 그러니 아무 문제 없을 거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대 노년의 위기 앞에서는 조심도 주의도 자기관리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시절의 흐름이 이미 바뀌었고 여러분이 처한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부주의해도 기운이 왕성하니 큰 사고 없이 넘어가지만 60세 이후에는 아무리 조심해도 예기치 못한 인과의 그물에 걸려들기 쉽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라기보다 우리 몸과 운의 수용력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노년 최고의 보약은 무엇일까요? 비싼 영양제도 아니고 무리한 운동도 아니며 화려한 여행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정착과 고요함입니다. 마음이 정착한다는 것은 들뜨지 않고 망도하지 않으며 괜한 일에 참견하거나 인생을 소란스럽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고요함이란 욕심을 줄이고 불필요한 번뇌와 불안을 내려놓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만사가 평안해지고 마음이 제자리를 지키면 복은 저절로 찾아오며 마음이 맑으면 재앙은 멀리 달아납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정으로 건강하고 품위 있게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 중에 매일같이 밖으로 나돌며 여행 가방을 끄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진짜 복 있는 분들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가족을 살피고 내 집을 돌보며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평온한 얼굴로 차 한 잔을 마시고 책을 읽으며 자식들에게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야말로 노년의 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는 진짜 승자입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 절대 범해서는 안 될 두 번째 잘못된 인과가 바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끊임없이 밖으로 나도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에 접어들었음에도 마음을 잡지 못해 이곳저곳 헤매는 것은 스스로 제 안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안정을 찾고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할 시기에 밖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니 마음은 더 어지러워지고 몸은 상하며 뜻밖의 시비에 휘말리게 됩니다. 집 안에서 평화롭게 누릴 수 있는 큰 복을 두고 굳이 밖으로 나가 고생을 사서 하며 복을 깎아먹는 격입니다. 이 이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봅시다. 노년의 정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망동하지 말고 중심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마음 한 자락만 잘못 움직여도 기운이 흩어지고 정신이 산란해집니다. 정신이 흩어지면 운이 꺾이고 운이 꺾이면 우환이 찾아오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병마나 가난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들뜬 마음과 넘치는 욕심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 패기와 욕심이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노년에 들뜬 마음은 독이 됩니다. 퇴직 후 찾아오는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 자꾸 밖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병난다. 무료해서 못 견디겠다는 생각 자체가 마음이 병들었다는 신호입니다.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고 소란함을 쫓는 것은
그만큼 내면의 복이 얕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지혜를 가진 어르신은 고요함을 즐깁니다. 적막함 속에서 인생의 참맛을 느끼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집안의 따스한 햇볕 한 줌, 가족과 나누는 소박한 대화 속에 최고의 안식과 복이 있음을 압니다. 화려한 관광지의 소음 속에는 결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밖으로 나돌며 에너지를 낭비할 때 여러분 집안의 기운의 흐름도 함께 어지러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집안의 가장 어른이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밖으로 겉돌면 그 집안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자식들도 부모의 불안정한 기운을 은연중에 느끼게 되고 이는 자식들의 사업이나 가정생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어른이 집안에서 묵직하게 중심을 잡고 평온하게 지내면 그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평안한 기운이 감돕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들이 밖에서 일을 잘 풀어나갈 수 있게 돕는 최고의 뒷바라지이자 가문의 내력이 됩니다. 노년의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아야 합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파문이 일어 주변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들뜨면 기가 조급해지고, 기가 조급해지면 정신이 나가며, 정신이 나가면 복은 떠나가고 화가 찾아옵니다. 이 연쇄적인 인과의 고리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부디 60세 이후에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여러분의 내면과 가정을 비추십시오. 화려한 여행 사진보다 평온한 여러분의 미소가 훨씬 더 큰 복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내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삶의 고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노년의 진정한 평안과 무병장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인생의 노년에 접어들어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사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향해 닥쳐올 재앙을 막고 소중한 복을 지키며 내면의 기력을 온전히 보존하는 무형의 방어막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의 질병이나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밖으로 마음을 뺏기고 무리하게 몸을 움직이며 내면의 평정을 잃어버린 결과들이 차곡차곡 쌓여 나타나는 인과의 결실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활기차 보였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이미 생명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많은 분이 노년에도 젊은이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고 여행을 다녀야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노년의 건강은 움직임이 아니라 고요함에서 나옵니다. 무리하게 돌아다닐수록 기운은 빠져나가고 멀리 떠날수록 마음은 어지러워집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인과는 바로 가정에 관한 것입니다. 가정을 뒤로 하고 밖으로만 돌수록 집안의 뿌리는 흔들리고 자식들의 마음은 멀어진다. 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정은 모든 복이 시작되는 근원이자 마지막까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내 마음도 안정되고 가문의 복록도 이어지는 법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멋진 풍경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돌아갈 집이 화목하지 않고 뿌리가 흔들린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60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책임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정을 일구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 거친 세상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가장으로서 부모로서의 숭고한 헌신이자 복을 쌓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들이 장성하여 제 갈 길을 가고 노년의 문턱에 들어섰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돌아와 가정을 지키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서로 의지하며 여생을 설계하고 자식들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며 손주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것. 이것이 노년의 가장 큰 품격이자 놓치지 말아야 할 천륜의 복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은퇴하자마자 이제 내 인생 찾겠다며 배우자를 집에 홀로 두고 자식들의 대소사는 나 몰라라 한 채 1년 내내 여행 가방을 끌고 밖으로만 도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채 뿌리를 스스로 뽑아버리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소홀히 하며 여행에만 몰두할 때 생기는 인과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첫째, 평생을 함께해온 배우자와의 정이 급격히 메마릅니다. 젊은 시절, 그 고생을 함께 견디며 여기까지 온 동반자 아닙니까? 이제 좀 여유가 생겨 서로의 손을 맞잡고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며 지난 날을 추억해야 할 황혼기에 한 사람만 밖으로 겉돌면 남겨진 배우자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텅 빈 집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한 고독을 넘어 배신감과 서운함으로 변합니다. 고생은 같이 했는데 이제 와서 혼자만 즐기느냐는 원만이 쌓이면 부부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벽이 생깁니다. 노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배우자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것, 이보다 큰 손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 자식들의 존경심이 사라지고 친밀함이 끊어집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노년에 평안하고 품위 있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가끔 들러 손주 재롱도 보여드리고 부모님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매일 여행 가느라 집을 비우고 가문의 대소사나 손주 돌봄에는 냉담하면서 본인의 즐거움만 쫓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식들은 깊은 실망감을 느낍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감은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곁을 지켜주는 존재감에서 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필요로 할 때, 혹은 그저 부모의 온기가 그리울 때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을 보며 자식들은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보다 여행이 더 소중하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교심은 형식적인 의무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식들의 마음속에 원만이 싹트면 그 집안의 기운은 탁해집니다. 부모가 노년에 자비로운 덕을 베풀며 집안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밖으로만 돌면 그 부정적인 기운은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하는 일마다 꼬이고 불화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가문의 인과입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밖에서 얻는 즐거움은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잃어버리는 배우자의 신뢰와 자식들의 존경은 평생을 가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노년은 비행기 1등석을 타는 삶이 아니라 내 집 식탁에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밖으로 한 발자국 나갈 때마다 집안의 온기가 1도씩 낮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가풍의 단절과 집안 기틀의 흔들림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적선지가 필요여경, 직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따른다고 믿어왔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고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고 하지요. 여러분이 노년의 분수를 지키며 가정을 돌보고 절제하며 덕을 쌓는 모습은 자식들에게 말보다 강한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으로 단단하고 깊은 분이시구나라는 존경심이 자식들의 마음속에 가풍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노년에 오로지 자신의 즐거움과 허영을 위해 밖으로만 돌고 여행지에서 찍은 화려한 사진들을 아싸나스나 단톡방에 올리며 남들과 비교하는 삶에 빠져 있다면 자식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그들도 똑같이 이기적이고 쾌락을 쫓으며 가정을 뒷전으로 미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가풍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밖에서 복을 탕진하면 그 집안의 기틀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것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와 손주들, 집대를 이어 내려갈 집안의 운명에 찬물을 끼얹는 무서운 인과입니다. 요즘 세상은 한 번뿐인 인생.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라. 자식에게 희생하지 말고 즐겨라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달콤하고 세련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는 우리 삶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사는 시기는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 살았고, 중년에는 사회적 책임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은 어떠해야 할까요? 노년은 바로 내 삶의 인과를 정리하고 남은 복을 자손들에게 정갈하게 물려줄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품격이며 구속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만이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집안의 기운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단속하는 것. 그것이 노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결한 복입니다. 평생 나만을 위해 산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곁에 아무도 남지 않는 고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정을 위해 자신을 다스리고 복을 아낀 어른의 곁에는 늘 따뜻한 온기와 존경이 머뭅니다. 인생 선후배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노년의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수억 원짜리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명한 관광지 앞에서 찍은 사진 수백 장을 갖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내 노년의 화목한 가정,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자식들, 늘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 그리고 재롱 피우는 손주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큰 병치레 없이 내 집 소파에 앉아 창가에 비치는 햇살을 보며 참으로 평온한 삶이었다라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최고의 복이자 인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 여행을 떠나고 화려한 풍경을 본들, 그것이 깨진 가정을 붙여주거나 멀어진 자식의 마음을 돌려주지는 못합니다. 여행 가방을 싸는 그 손길이 정작 내 곁에 배우자를 외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식들이 부모의 빈자리를 보며 씁쓸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과의 법칙은 엄중하여 내가 밖에서 쓴 기운만큼 안에서의 평화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가 넘었다면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실수가 바로 집을 비우고 밖으로 떠도는 삶입니다. 내 집, 내 가족, 내 본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든든한 미천입니다. 집은 단순히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은 대대손손 이어져 온 우리 집안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며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를 품어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보루를 비워두고 밖에서 떠도는 삶은 뿌리 없는 부초와 같습니다. 내가 집에 머물며 불을 밝히고 있을 때 자식들은 돌아올 곳이 있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우자의 손을 잡고 따뜻한 밥상을 차릴 때 우리 집안의 복은 마르지 않고 샘솟습니다. 화려한 바깥 세상의 소음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소박한 집안에 여러분이 평생 찾아 헤맨 진정한 행복과 안식이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60세 이후에는 밖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안으로 향하십시오. 복을 아끼고 고요를 즐기며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남은 여생을 재앙 없이 평안하게 보내고 자손만 대 복을 전해주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밖으로의 화려함보다는 안으로의 단단함으로 채워지기를. 그리하여 그 누구보다 복되고 평온한 황혼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정의 뿌리는 밖으로 바쁘게 나돌아다녀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낼 때 비로소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가족 간의 따뜻한 정 또한 돈으로 산 화려한 선물이나 해외여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마주 앉아 밥 한 끼 나누고 서로의 눈을 맞추며 일상을 공유하는 그 함께함의 시간 속에서 피어납니다. 가품이라는 것은 말로 가르친다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노년에 스스로 절제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평온한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는 뒷모습을 보일 때 자식들은 그 삶의 무게를 보고 배웁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누리는 진정한 안락은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다니는 소란함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복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내는 고요함에서 옵니다. 젊은 시절, 여러분은 가정을 위해 그 어떤 고통도 감내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자식들을 위해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헌신했던 그 시절은 삶의 밑거름이자 복을 쌓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인생의 황혼기에 다다라 단지 한순간의 즐거움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삶을 위해 평생 일궈온 가정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밖으로만 도는 것은 삶의 본질을 잊어버린 행동입니다. 뿌리를 잊은 나무는 결국 말라 죽게 마련이고 자리를 지키지 않는 어른은 갈 곳 없는 나그네와 다를 바 없습니다. 내 즐거움만을 앞세워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지탱해 주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잃는 길입니다. 책임감을 내려놓고 방종에 빠진 노년에는 더 이상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이는 삶의 진리이자 엄중한 인과의 법칙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다 컸으니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즐겨야지. 자식 눈치 볼 것 없다 라고들 하시지요. 하지만 노년의 가정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존재감을 필요로 합니다. 어른이 집에 계셔야 그 집안의 중심이 잡힙니다. 어른이 자리를 지키고 계셔야 자식들이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 생기는 법입니다. 부모가 매번 여행 가느라 집을 비우면 그 집안의 결속력은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맙니다. 가족 안의 온기는 물질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의 온기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효도와 사랑은 멀리서 들려오는 여행답이 아니라 오늘 저녁 함께 나누는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에 있습니다. 밖에서의 떠들썩한 구경보다 집에서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예순데 이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밖으로 나갈수록 가족 간의 거리는 멀어지고 집안의 기운은 식어갑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실이 쌓여 결국 노년의 외로움과 불화라는 결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인생 선후배 여러분, 오늘 저는 60세 이후 무분별한 여행이 초래할 수 있는 3가지 무거운 인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우리의 생명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소모하지 말고 아껴서 남은 여생의 평안을 지키십시오. 둘째, 황혼기는 고요함의 계절입니다. 억지로 움직여 풍파를 일으키지 말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십시오. 셋째, 가정이 곧 나의 뿌리입니다. 밖으로 나돌며 집안의 기운을 흐트리지 말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지키십시오. 이 3가지 인과는 결코 미신이나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연의 섭리이자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터득해야 할 삶의 대지혜입니다.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아예 문밖 출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을 산책하고 가족과 함께 소박한 나들이를 즐기며 마음을 환기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행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 이곳저곳을 방랑하며 내 삶의 기운과 가정의 화목을 맞바꾸지는 마시라는 간곡한 당부입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저 멀리 이국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 집 거실에 있습니다. 최고의 즐거움은 비싼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도 걸림없이 편안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댓글창에 이 한 문장을 남겨보며 마음을 다잡아 보시면 어떨까요? 60세 이후 가정을 지키고 고요함 속에 복을 누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치를 깨닫고 마음의 갈피를 잡는다면 남은 여생은 그 어떤 화려한 여행보다도 훨씬 더 깊고 풍성한 행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부디 밖으로 향하던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아껴주십시오. 잘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노년 최고의 승리이며 가장 큰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의 평온과 무병장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60세 이후의 삶에서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세 번째 인과는 바로 나이가 들수록 밖으로 나도는 발걸음은 가정을 소홀히 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자식들의 원망을 사고 집안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나 재산의 가치를 넘어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귀숙처이자 모든 복이 샘솟는 원천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마음이 안정을 찾고 그 안정된 마음에서 비로소 노년의 진정한 복록이 이어지는 법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을 건사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고향을 떠나 먼 곳에서 고생하기도 했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도 견뎌냈습니다. 그것은 부모로서의 책임이자 숭고한 헌신이었으며 그 수고가 쌓여 지금의 가정을 일궈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들이 장성하여 제 몫을 다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린 지금 우리의 역할은 밖으로 나가는 것에서 안으로 돌아와 집을 지키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서로의 구분 등을 어루만지고 자식들이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든든한 고목나무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노년에 맡겨진 가장 소중한 사명이자 가장 깊은 복이. 그런데 요즘은 퇴직 후에 가정을 뒤로 한 채 오로지 본인의 즐거움만을 위해 전구팔도 전 세계를 떠도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며 배우자를 홀로 남겨두고 손주들이나 집안의 대소사는 등한시한 채 여행 가방만 챙기곤 합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멋진 노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삶의 본말이 전도된 행동입니다. 뿌리를 돌보지 않는 나무가 오래 갈 수 없듯 가정을 비우고 밖으로만 돌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인과는 배우자와의 갈등입니다. 젊은 시절 그 모진 풍파를 함께 견뎌온 동반자를 집에 홀로 남겨두고 나 혼자만 즐거움을 쫓는다면 남겨진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텅 빈 집안에서 느끼는 배우자의 고독감은 서서히 서운함과 원망으로 변해갑니다. 노년의 가장 큰 의지가 되어야 할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밖에서 본 그 어떤 절경도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자식들의 마음도 멀어집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노년에 집안의 중심을 잡아주며 평온하게 지내시길 내심 바랍니다. 부모님이 늘 밖으로만 돌며 본인들의 즐거움만 챙기고 가정의 화목에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은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아도 속으로는 깊은 실망감을 느낍니다. 부모를 필요로 할 때 곁에 계시지 않는 어른,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는 부모를 보며 자식들은 효도를 의무적인 일로 여기게 되고 정서적인 유대는 끊어지게 됩니다. 가족 간의 정이 메마르면 그 집안의 복은 순식간에 달아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가품의 붕괴입니다. 부모가 노년에 절제하고 가정을 돌보며 덕을 쌓는 모습은 자손들에게 가장 큰 교육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사치와 유흥, 여행에만 몰두하며 분수를 잃은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 또한 이를 본받아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집안의 어른이 중심을 잃으면 가문 전체의 기운이 흔들리고 결국 자손들의 앞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나 한 사람의 즐거움과 맞바꾸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깊은 인과의 손실입니다. 인생은 결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60세 이전이 나와 내 가족을 키우는 시기였다면 60세 이후는 가문의 복을 갈무리하고 전해주는 시기여야 합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누려야 할 최고의 권위이자 축복입니다. 여기에 더해 노년의 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말의 덕회입니다. 옛선인들은 노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입을 닫는 것을 꼽았습니다. 여행지에서 있었던 무용담이나 본인의 재산, 자식들의 자랑거리를 남들에게 떠벌리는 것은
자신의 복을 밖으로 쏟아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특히 여행을 다니며 남과 비교하고 남의 이야기를 옮기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입은 복이 들어오는 문이기도 하지만 제안이 나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말을 줄이고 침묵의 힘을 기를 때 노년의 품격과 복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또한 자식들의 삶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었다면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한 걸음 물러나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보상 심리로 자식들의 가정일이나 손주 교육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은 서로의 복을 갉아먹는 지름길입니다. 자식들의 인생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부모는 그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정한 노년의 행복은 멀리 있는 풍경에 있지 않습니다. 내 집거실에 앉아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배우자와 나누는 소박한 대화, 가끔 들르는 자식들의 웃음소리 안에 진정한 성공과 복이 들어 있습니다. 밖으로 향하던 욕심을 거두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내가 내 자리를 지킬 때 집안의 공기는 따뜻해지고 내 마음이 고요할 때 재앙은 절로 물러갑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남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자랑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소중한 집이 있고 지켜야 할 복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은 지금 가장 지혜로운 삶은 더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는 것이며 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히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인생 선후배 여러분, 이제 여행 가방 대신 내 마음의 평안을 챙기십시오. 밖으로 나돌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 가정과 내 사람들을 한 번 더 안아주십시오. 절제하고 침묵하며 자족하는 삶이야말로 노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이자 가장 확실한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밖으로의 화려함보다는 안으로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그리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